이런 마인드는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Q&A 시간인데, 이번 사연은 조금 요즘 좀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저 때보다. 일단 질문자분은 올해 30대시고 원래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다가 조금 더 전문직을 직업으로 삼고 싶으셔서 이육학번으로 간호학과에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이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한 달째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포기를 할까 아니면은 일단 가볼까 이 생각을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분에겐 DM으로 답장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 없고 방향을 줄 순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질문자분 자체가 일단은 먼저 본인의 삶에서 간호조무사로서의 일보다는 간호사의 전문직이 조금 더 미래 발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미 입학을 한 상태예요.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보상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성경을 가끔 읽는데, 성경에서도 어떠한 힘을 달라고 했더니 시련을 주셨던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바라보는 내 자신의 모습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길을 조금 더 버티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이 간호학과를 그만두는 거는 조금은 너무 빠른 선택이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자분께서 바로 또 답장을 주셨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고 잘 외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일단 치고 성적 나오는 거 봐서 계속 갈지 그만둬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다. 어찌어찌 4년 동안 공부하고 국시를 봤는데 국시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는 만학도라고도 부르는데,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조무사 일을 하시거나 다른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간호사를 하기로 선택하시는 분들을 저희 만학도라고 부르는데, 방금처럼 이 질문자님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마인드는 어딜 가도 힘들 겁니다. 이거는 만학도 분들만 뿐만 아니라 2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섣부른 걱정과 너무 자잘한 걱정들만 계속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그 일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고 물론 어렵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적이 낮게 나온다고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가 어렵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 다 가는 대학교고 남들 다 가는 간호학교고, 국가고시 또한 합격률 95% 이상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국가고시 한번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국가고시를 떨어진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다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너가 국가고시를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붙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간호학과 3학년 때부터 실습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고 병원 취업 자체도 그렇게 원하는 친구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런 친구들이 과연 국가고시를 한 번에 통과를 해서 병원까지 취업이 잘 됐다면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병원을 잘 다니고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이해는 합니다. 만학도 분들이 20살의 젊은 친구들과 성적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체력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막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쭉 해오던 친구들이 바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이어서 하는 것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출발선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발선이 다른 거는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나는 이 출발선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저랑 친했던 만학도 분이 50세 누나셨는데, 그 누나분도 정말 저보다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셨고 문제도 많이 풀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배우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모르는 게 있거나 요점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나 와서 물어보셨고, 아니면 오히려 넉살 좋게 교수님에게 먼저 다가갔고,
이런 식으로 그분은 그분 나름의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넉살과 일단 사회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20살 때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런 넉살스러운 뭐 이렇게 좀 친근하게 교수님을 대하고 20살 친구들을 케어하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잘 하지 못했는데 그 만학도 누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이런 것처럼 각자 어느 카테고리 어떤 상황에서마다 그 출발선은 다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불안해요, 무서워요, 저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발전이 없다. 그럼 만약에 간호학과를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그러면은 원래 했던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상보다는 간호사로서의 나의 모습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메리트가 있어 보이니까 선택한 삶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면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도 지금 걱정하는 불안과 고통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본인에게 달렸다. 본인이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다해서 간호학과를 지내는지에 따라 달려있고 그 이후에 간호사로서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간호학과 학생 때도 이렇게 힘든데 간호사가 되어서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까지 조금 팩트로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언제 또 벽을 느꼈냐, 이런 만학도 특히 간호사 조무사를 하시다가 간호학과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보고 제가 벽을 느꼈던 게 이분들은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웬만한 환자 케이스들을 다 많이 봐오셨고 그 다음에 옆에서 실제로 간호사 선생님들 그 간호 수행하는 거를 어깨너머로도 많이 보셨고 실제로 뭐 어떤 병원들은 뭐 일부분 조금 뭐 도와드리기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습을 나갔을 때 적응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어린 친구들과.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성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뒤처질 수 있어도 이 실습하는 곳에서는 이 만학도 분들이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만학도 분들이 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살의 대학생들보다는 연륜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원하시는 학점도 취득을 할 수 있고 또 뭐 가고 싶은 병원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본인을 묶고 있는 불안함 그리고 걱정거리를 풀어주세요. 그 불안과 걱정거리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발목을 옥죄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그냥 이 나이에 간호학과? 불가능할 건 없지. 내가 지금까지 다른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공부가 더 쉽지 뭐. 어려워? 그래도 뭐 환자 응가 닦아주는 것보다는 뭐 생명과학 조금 더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신을 믿고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을 보려 하고 발전적인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 간호학과를 버텨내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믿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정말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고요. 국가고시 합격률 95% 이상입니다. 떨어지면 내년에 보면 되잖아요. 1년 동안 좀 쉬고 리프레시하고. 남들이랑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남들이 뭐 더 빨리 벌었다, 어디 취업했다, 뭐 어쩌라고. 걔 인생 걔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고 걔가 지금 나보다 뭐 돈을 더 잘 벌고 더 좋은 데 갔다고 해서 그 친구의 인생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얼마 못 번다고 해서 이 얼마 못 버는 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나 또 다양하게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메일로 주시거나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들어가세요. 오늘도 안녕.